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 임자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임자예요. 완전 순박한 그런 이름이에요. 진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소리, 옆집 들어가는 소리 등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왜 그렇게 낯없이 짖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배변 패드 가장자리를 찢어 놓거나 그것을 먹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배변 활동을 계속 참았다가 실외에서 배변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산책할 때 다른 강아지들 만나면 왜 그렇게 사납게 짖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 어, 아들내가 아이를 낳게 되어 지금 우리 집에 오게 되었는데 아들내랑 같이 살았을 때가 더 행복한지 아니면 지금이 더 행복한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연히 6년 전에 길을 떠돌던 임자를 우연히 발견해서 키우게 됐는데 혹시 어,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 그곳을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요청일 말도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자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보여지고 전해지는 것들은 이런 모습으로 저에게 비쳐 보입니다. 힘차고 활발해요. 그런 것들이 또한 마음에 가득합니다. 고집도 당당함도 전해집니다. 10대에서 20대로 막 넘어갈 때쯤에 그런 중간쯤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어른은 아니지만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과도기에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희 기분 탓일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무나 뚫어지게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해달라고 한 메시지를 전화를 하는데 들어볼래? 라고 물었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임자는 택배 소리 또는 옆집 들어가는 소리 등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짖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게 짖게 되는 거라서 왜라고 물어도 라고 합니다. 들리니까 짖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들리니까 짖고 있는 거예요. 짖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 모두가 짖는 것에 불편해하고 있어. 이 밤에는 더 그래. 밖에서 들리는 대부분의 소리는 임자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냥 소리일 뿐이야. 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라면 임자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짖지 않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반사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배변 패드 가장자리를 찢어 놓거나 그것을 먹는 이유가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분명하게 전해지는 건 그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라고 합니다. 배변에 대한 내 마음과 맞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있어요. 네, 참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것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견주님에게. 나는 이 배변판이 마음에 안 배변판에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문제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견주님도 알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내에서 배변 활동을 계속 참았다가 실외에서 배변을 하는 이유가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실외에서 하고 싶어 해요. 지금 물음처럼 왜 그런가? 왜 실외에서 하고 싶어 하냐고 물었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요. 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그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외에서 하게끔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내로 하라고 자꾸 유도를 하니까 그게 힘들어서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지만 사람이 없을 땐 그것을 막 찢어놓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한번 고착이 되면요. 아이들 고집이 특히 임자 같은 경우는 고집이 있어서 더 고치기 힘들 거예요. 저는 실외로 하는 게 편하긴 하던데 또 사람마다 상황이 다 틀리니까요. 산책할 때 만나는 강아지들마다 왜 그렇게 사납게 짖고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가까이 오길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나에게 위협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상대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불편함을 미리 전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굉장히 제가 좋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내 마음의 불편함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냥 네가 싫어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 표현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는 견주님의 몫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주님의 노력이 필요해요. 짓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유튜브나 영상을 많이 살펴보세요. 그런 걸로 해서 아이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조정 그것도 안내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런 교감을 통해서도 분명히 전해지면은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요. 그렇지 않은 아이가 대부분이에요. 고집을 많이 부려요. 충분히 한번 영상 같은 거 찾아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건 결국 견주님의 몫이거든요. 견주님의 안내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들네가 아이를 낳게 되어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는데 어, 지금이 더 행복한지 아니면은 아들네랑 같이 살았을 때가 더 행복한지 궁금해 하시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져요. 뭐 생각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냥 조용해져요. 지금도 행복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마음을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하지는 않아요. 뭔가 아쉬운데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라고 합니다. 무언가 아쉬워해요. 근데 말하지는 않네요. 어쩌면 그 아들네를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보면 무척 반가워할 겁니다.
6년 전 어느 날 길을 떠돌던 너를 우연히 발견해서 아들이 음, 키우기 시작했는데 혹시 이전에 살았던 곳에 임자의 마음이 안 들어서 그것을 스스로 나온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스로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것은 스스로 나온 거기는 한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산책이나 어떤 그런 상황 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 중에 길을 잃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길을 잃었다라고 하네요. 놓쳤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네, 길을 잃었다라고 하네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너무 심하게 짖는데 이웃에 미안할 정도로 하셔. 안 짖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널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좀 짖고 싶으면 짧게 한두 번만 짖으면 안 될까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전해주면 안 돼요. 그럼 결국 계속 짖게 될 테니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널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밖의 소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고 전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어요. 무언가 걱정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켜줄 거니까. 네.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것이 금방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고집이 있는 아이고 잘 지켜줬으면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변 활동에 대해서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있어요. 안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만 있다면 실외에서 하고 싶어 하면 그렇게 해주면 어, 서로에게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어차피 산책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아이는 그때까지 참을 거예요. 참다 할 텐데 아이는 이미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실내로 유도하는 게 더 어려울걸요. 네, 교감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